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 김정입니다. 자, 이제 3월 들어서 첫 촬영을 오늘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거 빨리 촬영 끝나고 좀 멀리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요새 뉴스를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세상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들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아직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우려들이 쏟아지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조금씩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름값입니다. 유가가 굉장히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보통 저번 주만 하더라도 95달러, 뭐 97달러 이렇게 하다가 3월 들어서면서 이게 100달러를 넘었습니다. 서부 텍사스유도 100달러가 좀 넘었고요. 그리고 두바이유도 100달러를 좀 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입해서 오잖아요, 중동유가.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중동유가 수입해서 오는데 3월 1일자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750원을 넘어섰습니다. 계속 유류세도 인하하고 뭐 여러가지 뭐 다들 했지만은 기름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정부지를 쏟고 있습니다. 이런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쭉 이어갈 것 같은데, 이런 상승세 속에서 자,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비운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연비운전을 할 수 있는, 좀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이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저도 굉장히 운전을 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인데, 이제 급제동, 급출발, 그리고 공회전을 저는 굉장히 좀 즐겨하는 타입? 하다 보니까 공회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3가지는 굉장히 이 연료를 그러니까 연료를 잡아먹는 그런 나쁜 습관입니다. 그래서 급제동하지 마시고, 그리고 급출발하지 마시고, 공회전도 최대한 하지 않는 쪽이 좀 연료를 덜 먹는데, 기름은 덜 먹는데 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급제동하는 사람, 뭐 급출발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없겠지만은, 의식적으로 이 발을 천천히 떼고 그리고 천천히 밟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저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이쪽에 보시는 타이어, 또 좀 신경을 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승차감 또는 주행 안전성, 그리고 여러 가지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만 이 연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.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이죠, 이 편평비가 클수록, 휠이 작고 이 편평비가 클수록 연비가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, 자, 그 중에서도 휠이나 이런 사이즈를 못 바꾸잖아요. 그래서 이 공기압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존에 차량마다 공기압이 다 다르죠. 그거의 설정에 맞게 지금 다 주행을 하고 계실 텐데, 그거보다 5에서 10% 정도 공기압을 좀 높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이 공기압을 좀 높이게 되면 타이어가 좀 밑으로 쓱 내려앉거든요. 좀 평평해지거든요. 그만큼 이 바닥과에 닿는, 이 바닥과 이 아스팔트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연비 효율에 미세하게나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,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,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로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요거를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끄고 뭐 끄는 건 쉽지만 다시 켜야 되고 계속 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,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뿐만 아니라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뭔가 일정 속도 그리고 평평한 도로를 좀 달리실 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연료 효율에도 좋고 연비도 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실제로 제가 운전했을 때도 저보다 이 크루즈 컨트롤,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운전을 더 잘하더라고요.
그래서 연비도 뭐 어쨌든 2, 3 이렇게 높게 나올 때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쓰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트렁크 안에 있는 뭐 짐들 있잖아요. 이 트렁크 안에 있는 짐들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굉장히 이 차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짐이 없죠. 제 거밖에 없죠. 실질적으로 자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안에 보면은 굉장히 잡동사니가 많습니다. 뭐 차량 용품부터 해서 신발, 의류, 그리고 이거 엄청 많아요.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 번은 시간을 내셔서 좀 쓸데없는 것들은 좀 빼서 집에 두거나 아니면 버릴 건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 뿐만이 아니라 뭐 뒷좌석에서도 뭐 뒷좌석 위에 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정리를 한번 하셔서 자동차를 좀 가볍게 만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주유를 하실 때도 한 가지 좀 팁이 있습니다. 다 주유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주유소에 가시면은 뭐 알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찮으니까, 한 번 더 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풀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차를 무겁게 합니다. 애써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빼놨는데 기름을 다 넣으시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기름을 넣으실 때도 100% 다 넣으시지 마시고 한 70에서 80%, 그 주유칸을 봤었을 때 한 중간 이상, 한 7칸, 8칸 이 정도로 맞추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실제로 이 80L짜리 연료 탱크를 예로 좀 들어드리면은 그거를 풀로 넣었을 때는 약 6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뭐 70에서 80 정도만 채우게 된다면은 뭐 못해도 10에서 20 정도는 차를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료 효율에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앞쪽에 보이시는 그릴이죠. 이 흡입구 안쪽에 자리 잡은 이 에어필터, 에어컨 필터 아니고요. 이 에어필터를 한번 들여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모든 차량이 이 흡입을 하잖아요, 공기를. 그래서 차량이 흡입을 되고 이게 압축과 배기 이런 걸 통해서 차가 굴러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쪽에 이런 흡입되는 공기의 좀 불순물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쪽에 에어필터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에어필터가 먼지가 끼고 노후화가 되고 뭔가 지저분해지면은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화가 덜 된 공기들이 이쪽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연료 효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오늘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알뜰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이 알뜰 운전에 속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안전 운전, 뭐 안 좋은 주행 습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알뜰 운전이 곧 안전 운전이고 안전 운전이 곧 알뜰 운전, 이렇게 내용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